먼저 이렇게 보면은 1년으로 칠게요. 이걸 1년이라고 치고 12달이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가 있고 이제 하락을 할 때가 있죠. 이걸 뭐 코스피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뭐 루틴으로 돕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하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루틴이죠. 그러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대금도 터지지 않고 뭐 할 종목도 없고 그런 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 이제 대금이 많이 터지고 주도주도 나오고 주도 테마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좀 매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을 줘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은 힘을 좀 빼야 될 때다.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지으면서 내가 비중을 뭐 1을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장이 좋고 돈을 좀 많이 넣어야 할 때는 비중을 좀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1을 뭐 한 2000, 뭐 당연히 뭐 크게 하는 사람들은 뭐 2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런데 장세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런 걸 줄일 때도 있어야 돼요. 1을 뭐 500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장세가 어떤지. 지금 장세를 보면은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1년으로 치면은 그냥 이런 장세는 평범한 장세였어요. 그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그냥 보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크게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좋긴 좋았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쭉쭉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의 장이 펼쳐졌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상승을 하는 장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서는 열심히 매매를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1이라는 이 비중에 대한 금액을 평상시를 뭐 기준을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는 뭐 3000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1을 올려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대형주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런 장세였잖아요. 이런 6월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장이었죠. 이럴 때는 이제 이 1이라는 거를 때려가지고 비중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중에 대한 금액도 크게 해가지고 비중 베팅을 해서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장세가 넘어온 거죠. 그러면 지금 장이 엄청 좋은데 우리는 그럼 하루하루 매매를 할 때 매매를 잘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복기를 하면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평상시 장에서는 이제 좋은 종목도 나오고 우리가 비중을 때려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평상시 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을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1이라는 비중을 넣어가지고 풀베팅이죠. 풀베팅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두세 개 이 정도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실력이 없으면 두세 개도 못 하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거니까 못 하는 거고. 그럼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한 달에 이렇게 큰 비중을 때려서 풀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두세 개가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에 뭐 세 번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장세거든요. 그런 장세가 이제 이때였죠.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가는 장세예요. 대형주가 뭐 상한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때로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대형주들이 그래도 10% 넘게 상승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열심히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이제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전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제 매매 일지 쓰면서 복기를 해봐야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복기를 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매매일지를 쓰고 복기를 할 때 그날에 이제 하루가 있죠. 하루가 있으면은 각 시간대별로 이제 매매를 이제 했을 텐데 여기서
이 하루를 다 이제 끝나고 났을 때 메인 종목이나 어떤 주도주,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이 있었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의 주도 테마 이런 게 있었냐. 그런데 이게 없는 날에는 비중을 크게 하거나 풀베팅으로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있었으면 잘못된 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복귀를 하는 거예요. 주도주나 주도 테마가 없었는데 나는 풀베팅을 넣어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럼 완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간대별로 이제 주도주나 주도 테마가 있었어요.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 주도 테마라는 거는 결과적인 거고 이 장중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시간대별로 매매를 하겠죠. 이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각각의 매매를 해나가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8시부터 NXT는 시작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오전장이 있으면은 오전장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스캘핑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잠깐 눌렸다가 돌파를 나오고 이러면은 돌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종가에도 살아있으면은 뭐 상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좋은 거는 모든 매매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이때도 매매를 하고 이때도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다 발라먹는 거죠 이게. 그거는 이제 주도주, 주도 테마를 내가 처음부터 잘 포착을 해가지고 매매를 이끌어 갔다라면 전부 다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인 거니까. 이때는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눈치를 채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눌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 끝났을 때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있었다라면 여기에 뭐라도 바이앤셀이 찍혔는지를 확인을 하고 복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없었는데 내가 뭔가 매매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다라면 그거는 그날의 매매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에 바이앤셀이 하나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종가에라도 거기에 바이앤셀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그리고 복귀를 이제 해 나가셔야 되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2일 날 이날이었어요. 이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에 새벽이었죠. 새벽에 미국이 바이오 쪽이 괜찮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바이오들이 좀 좋을 거라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응을 해줬어요. 움직였고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NXT장에서는 괜찮게 움직임을 보였었고 뭐 한미약품도 NXT장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었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정규장이 시작이 됐어요. 9시에. 그리고 나서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오늘 주도주나 주도 테마가 바이오가 될 수 있나라는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한미약품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진짜 그럼 바이오가 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전 매매로 돌파를 찍었어야 돼요. 이 한미약품을.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올라오긴 했지만 얘는 너무 대형주잖아요. 그러면은 한미약품이 올라가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파를 찍어서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돌파를 하고 여기서 돌파를 찍고 여기서 뭐 예측을 사면 좋고요. 돌파를 찍고 그런데 실패했죠.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바이오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고 오늘 주도 테마를 할 수 있었는데 내려가 버리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손절을 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절을 못 쳐요. 그러면 이제 꼬여 버리는 거예요. 한미약품에 물려 있어 버리면 손절을 못 치고 다른 거를 이제 매매를 못 하는 거죠.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미약품은 반드시 돌파를 찍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바이오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 갔죠. 그러면 손절을 치고 다시 이제 그럼 바이오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간을 봐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못 치고 물려버리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별로가 된 상황이고 그렇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죽지는 않고 있었어요. 신테카 바이오도 여전히 상한가를 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ABL 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바이오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이오가 올라오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는 상한가를 가 있고 셀트리온도 아직 죽지 않고 괜찮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ABL 바이오가 뭔가 이슈를 달면서 올라왔는데 빠르게 해서 지금 상한가를 갔죠. 그럼 이때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었고, 그러면 ABL 바이오를 일단 비중을 줄여가지고 잡는 거는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역시 잡지 못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재료 이런 거를 뭐 분석을 하고 그럴 시간도 없죠. 그냥 봤을 때 이런 생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절칠 생각하고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았으면 가장 좋고, 비중을 많이는 못 샀죠, 당연히. 그래서 비중 적게 해서 잡았으면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단 상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게 리가켄 바이오도 올라오고 알테오젠도 올라오고 반응을 해주죠. 지금 이런 대형주들이, 실제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코스닥의 그 지수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이 시간이 얘가 상한가 간 시간이 이제 10시 56분이죠. 이때는 오늘은 그냥 바이오구나, 오늘 주도 테마는 바이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ABL 바이오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ABL 바이오를 놓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열심히 바이오라는 걸 눈치를 채고 매매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올라온 게 리가켄 바이오, 이제 알테오젠이었으니까 여기서도 뭔가 매매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돌파를 찍고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바로 가면 여기서 뭐 얘가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찍지 못하면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파를 찍고 매매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못 갔으니까 손절을 쳐야겠죠, 여기도. 그리고 손절을 친 이후에는 이게 바로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매매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돌파가 나오면 돌파를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돌파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도 매매를 해보겠지만 뭔가가 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종가 베팅까지 여기서 이제 올려주지 않았으니까 종가 베팅까지 해서 이제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포인트는 지금 얘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려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손절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돌파도 찍는 게 맞고,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손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신테카 바이오가 올라올 때 이렇게 얘가 상한가를 갈 때 올라온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갔기 때문에 사실 이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을 때는 얘네들을 보기보다는 이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그리고 얘가 상한가를 갔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관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도 테마에서 놀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면 이거를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있으면 이게 상한가를 갔을 때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놀아야 된다라는 걸 캐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실력인 거고. 그래서 주도 테마나 주도주에서 놀았냐 안 놀았냐를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지만 셀트리온을 본다거나 아니면 한미약품을 보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 그러면서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그리고 다른 뭐 올릭스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메인이 될 거고, 바이오가 오늘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매우 높구나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이제 바이오만 계속 매매를 해야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죠. 뭐 신테카 바이오는 어차피 상한가 갔으니까 얘는 논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뒤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는 상한가를 갖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나 얘네들은 뭔가 결정을 내주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뭔가 해줬으면 가장 좋았는데, 이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신고가였고, 그런데 뭔가를 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신고가 거의 가까이 왔었죠. 그런데 뭐 돌파를 하거나 그런 모습도 나오진 않았어요. ABL 바이오는 잘 상한가를 닫아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종가 베팅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주도 테마 그리고 오늘의 주도주 이런 것들은 그냥 ABL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까지 넘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좋다라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신고가이기 때문에 더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ABL 바이오가 뭐 점상을 닫아준 거나 잃어버리면 분위기를 타가지고 진짜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든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로 평단을 좋게 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리스크는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이 일단 바이오고 우리는 코스닥 지수까지 다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만 좋다라면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홀딩을 하고 그 다음 날로 리스크를 가지고 넘겼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제 아쉽게도 이런 모습이 나왔죠. 리가켄바이오도 NXT보다 오히려 개파락하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점상을 가긴 했지만 이제 풀려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거의 흔드는 게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흔들어 버렸네요. 이거를 이 하나의 봉에서 이런 대형주가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냥 다 시가에 손절치면 되는 거죠. 하루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시장을 정확히 받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리가켄바이오도 그냥 갭상승해서 위로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신고가 위에서 시작을 하면 가장 좋았죠. 그리고 ABL 바이오도 그냥 상한가를 닫아버리고 점상으로, 그러면은 바이오가 한 번 더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를 이날 전날에 예측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를 쓰고 복귀를 하더라도 좀 시장을 크게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복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겠죠, 당연히.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자기 나름대로 그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해석을 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봤어야 한다라는 거를 보고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일지 그러니까 매매일지 쓴 거는 쓰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의 틀을 좀 넓히는 식으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모르고 계속 매매일지 쓰고 복귀한다라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생각의 틀을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저를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하루 동안에 매매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를 했는가, 그게 수익인지 뭐 손실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일단 수익이나 손실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날에 제가 그 종가 베팅을 무조건 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또 대응은 정확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보실 때 그 계속 이제 그 1년 동안으로 치면은 상승장에 있고 하락장에 있고, 그리고 비중 조절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익혀 나가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답 맞추듯이 뭐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를 비교하시면서 최대한 맞춰 나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가장 빠른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내가 오늘 매매를 한 거가 시장의 중심에서 놀았는가, 그거에 대한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완전 매매를 잘못했구나, 그런 거를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점점 근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안 되겠지만 계속 매매일지 열심히 쓰시고 분석하고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많이 듣고 생각 많이 하시면 분명히 점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그동안 해오신 거에 따라서 그 속도도 빠르겠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꽤 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